예, 반갑습니다. 2021년 12월 28일 오사부의 선견지명이 오사부입니다. 예, 오늘 시장은 양시장 모두 상승이 나왔고요. 특히 코스닥 시장이 좀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1.59%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뭐 코스피도 0.69니까 뭐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오늘 시장을 좀 보시면요. 수급부터 볼게요. 수급부터 보시면 금융투자가 혼자 1조 4,6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1조 4,600억. 예, 금융투자 혼자 이렇게 매수를 한 적이 올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1조 4천억이 넘게 매수를 한 적이 한 번 있네요. 1월 달에, 1월 7일 날 한 번 있었네요. 예, 1월 7일 날 한 번 1조 6천억을 매수를 하고 오늘 근 1년 만에 금융투자가 1조 4천억 원을 매수를 했어요. 엄청나죠. 금융투자가 왜 이렇게까지 매수를 미친 듯이 하는지, 예, 저는 그 이유까지는 모르겠어요. 이유까지는 모르겠는데, 오늘이 그 결산일이라 그럴 수도 있고, 오늘 배당을 받으려면 오늘까지는 매수를 했어야 됐죠. 예, 30일 날이 막장이니까. 네, 그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 쪽도 오늘 보험이 원래 하루에 500억 이상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700억이 넘게 매수를 했어요. 사모펀드는 6거래 연속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도 4,400억 정도 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저는 시장이 가긴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완만한 기울기로 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 왜냐면 삼성전자가 꺾이질 않아요 지금. 예, 꺾이질 않고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예, 삼성전자 차트 잠깐 좀 볼까요? 예,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 삼성전자가 저도 8만원에서 8만 2천원 여기에 걸쳐있는 그 상당히 강력한 매물대죠. 예, 여기를 어쨌거나 돌파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조정을 받고 한번 떨어졌다가 가지 않을까. 예, 이건 매번 말씀을 드렸죠. 예, 왜냐면은 8만 500원부터 굉장히 강한 매물대에 걸려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딱 거의 걸려 있어요. 예, 최대 매물대 진입 직전에. 그런데 여기 지금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시면요, 금융투자가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삽니다. 외국인은 매수 규모가 좀 많이 줄었죠. 8만원이 넘어가서부터는 매수 규모가 500억 미만. 오늘도 488억, 어제는 52억, 그 저번주 금요일은 326억. 8만원이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좀 줄긴 했어요, 삼성전자 쪽으로. 그런데 반면에 금융투자가 미친듯이 사죠. 이 한 종목으로만 거의 1조 원어치 샀습니다. 최근 4거래일 동안 거의 1조 원, 1조 원이 넘네요.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약 1조 원을 금융투자가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어요. 오늘은 뭐 그렇다고 쳐도 내일부터도 과연 금융투자가 매수를 해줄지, 저는 매수를 할 거라고 봐요. 예, 규모야 어떻든 간에 매수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도 뭐 삼성전자 쪽으로는 매수를 할 가능성이 좀 높죠. 예, 그 수량으로 보면 금융투자가 오늘 삼성전자를 약 600만 주를 샀어요. 600만 주. 그리고 개인만 홀로 726만 주를 매도를 했고, 이런 지금 수급만 놓고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는 지금 삼성전자가 매물대의 저항을 받고 있다고 지금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항도 저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게 받는 겁니다. 밀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고,
보통은 저항 때 오면은 어떤 흐름이 나오죠? 보통은 이런 흐름이 나오죠.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뭐 한 21선에서 다시 맞고 올라가는 뭐 요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옆으로 흘러요. 옆으로 밀리지 않고 지금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데도 그걸 다 받아주면서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 시장도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조정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며칠 전 저번 주 초반까지만 해도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완만한 우상향, 그 정도로 지금 생각이 살짝 바뀌었어요. 시장이 가긴 간다라는 거는 뭐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조정을 한번 받고 가냐 아니면 그냥 가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시장이 그냥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물론 내일이 변수긴 해요. 내일이 물량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죠. 오늘까지는 뭐 배당 때문에 뭐 금융투자가 좀 매수를 전체적으로 좀 많이 했어요. 금융투자가 오늘 1조 얼마나 그랬죠? 1조 4,600억인데요. 한 6천억 정도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로 좀 매수가 들어갔고 나머지 한 8천억 정도는 시장에서 골고루 좀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주들 위주로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내일은 어쩌면 시장이 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이 밀릴 수는 있습니다. 오늘 배당을 받으려고 들어왔던 물량이 내일 좀 쏟아질 수는 있어요. 그거는 뭐 내일 생각할 일이고 아무튼 뭐 금융투자가 엄청나게 좀 매수를 합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뭐 이제 이틀 남았잖아요. 내일하고 모레 주식시장은 이틀 남았는데 내일만 잘 넘어가면은 1월 초 1월 한 중순 정도까지는 시장이 좀 괜찮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종목을 먼저 사조 시푸드인데요. 이 종목을 좀 보시면 이 종목 오늘 장중에 거의 9%까지 올라갔었죠. 거의 9%까지. 혹시 갖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파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2.6%까지 떨어지고 뭐 오늘 좀 변동폭이 좀 심했죠. 그리고 결국에는 보합에서 좀 0.19 올랐으니까 보합이라고 봐도 되죠. 보합에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어제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의미 없냐면 얘는 가면 확 갑니다. 사조 시푸드는 원래 그거를 보고 이 종목을 언급을 한 거고 왜냐면 처음에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피레침 3개 이제 5개 됐죠. 근데 이 주기가 점점 짧아집니다. 피레침 주기가. 이건 뭐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때가 왔다는 거죠. 때가. 이런 거 한번 이제 가기 시작하면은 못 잡습니다. 물론 안 갈 수도 있어요. 꼭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못 갈 수도 있어요. 당연히 못 갈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종목은 공부 차원에서 한번 놓고 쭉 지켜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종목은 오늘도 뭐 수급만 놓고 보면 의미는 없어요. 수급만 놓고 보면 뭐 기타 회사 6천억 정도 6천억이래요. 6천주 정도 좀 들어온 거 요거 빼고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이것도 크게 의미 두기가 좀 힘들죠. 그런데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뭐가 있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진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마지막에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노란색 동그라미가 이게 의미가 아주 굉장히 이게 좀 있습니다. 이게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길다란 피레침을 쐈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보고 그 뒤에 그 전에 있던 첫 번째, 두 번째 노란색 동그라미는
이것도 의미는 있긴 있는데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요거라고 그랬죠. 요거 마지막 동그라미 거래량이 빵 터진 요 동그라미, 요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뭐 앞으로 보면 알겠죠. 결과 어떻게 나올지는 보면 알 것 같아요. 다음 종목입니다. 삼강 MNT. 삼강 MNT인데요. 오늘 상승 마감이 되긴 했는데 좀 아쉽기는 하죠. 간신히 강보합으로 좀 상승 마감이 됐는데 수급도 굉장히 좋아요. 기관 쪽에서 계속 사주고 있죠. 기관 쪽에서. 오늘도 기관 쪽에서 한 88,000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뭐 기타에서 한 27,000주 나왔는데 얘네들은 뭐 딱히 뭐 크게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요 기관 쪽 금융투자 연기금, 요쪽으로 지금 계속 좀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매수가. 그리고 주가도 거의 다 21선에서 지금 다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만 양봉 하나만 나와주면 얘는 방향을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PI 첨단 소재. PI 첨단 소재인데요. 얘는 오늘 1.72% 상승 마감이 됐어요. 근데 얘는 딱히 볼 건 없습니다. 딱히 볼 건 없어요. 왜냐면 외국인과 개인이 팔고 기관이 매수를 한다는 요 수급 구도는 당분간은 이어진다고 그랬어요. 당분간은.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관은 계속 살 거예요, 아마. 계속 살 건데 외국인이 한번 여기서 한 5만 주 이상만 매수가 딱 들어오면 이 종목은 한번 빵 튑니다. 5% 이상 한번 틀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요 수급 구도가 만약에 외국인이 빨간색으로 돌아선다, 그러면 그날은 가는 날이에요. 그거 보고 지금 이 종목도 지금 공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런 수급 구도가 됐을 때, 물론 개인이 여기서 매수면 안 돼요. 외국인이 팔고 개인하고 기관이 매수를 하면은 그런 종목은 잘 못 갑니다. 근데 보면 외국인이 팔고 개인도 같이 팔아요. 그걸 기관이 다 받아먹고, 이랬을 때 외국인이 빨간색으로 매수로 전환이 되면 이 종목이 어떻게 가는지, 그런 거 한번 좀 관찰을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 종목을 언급을 드렸는데, 뭐 사조 시푸드나 삼광 MNT나 PI 첨단 소재 요 종목, 요런 종목들은 매수를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 결정을 하시는 건데, 공부 차원에서 보면은 나중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케이스들이 제가 꼭 올라갈 만한 종목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우리가 좀 공부를 해두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들 말씀을 드리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수급이 이건 완전히 명확하잖아요. 그죠? 한쪽 외국인하고 개인은 일방적으로 좀 파는 거고, 기관은 일방적으로 사는 거고, 요런 수급 구도였을 때 수급에서 변화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런 걸 한번 보자 이거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죠? 21선 위에서 파동을 치면서 가는 거니까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뭐 그걸 다 떠나서 요런 수급 구도가 깨졌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한번 끝까지 관찰을 해 보시면 나중에도 이런 종목이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제 종목을 이제 나름 찾으실 거 아니에요. 뭐 차트도 보실 거고, 기업 내용도 보실 거고, 수급도 보실 거고, 뭐 뉴스나 뭐 공시에코 다 보실 텐데, 요런 수급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꽤 많아요. 반대로 개인하고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사는, 공통적인 건 뭐냐? 개인은 다 팔아야 돼요. 개인은 팔아야 그 종목이 갑니다. 그랬을 때 이런 수급 구도에서 한쪽이 매수로 돌아섰을 때 어떻게 되나? 개인을 빼고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 팔던 쪽이 매수로 전환이 되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거는 이런 형태가 자주 나타나요. 종목들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도 몇 번 더 언급을 할 거예요. PI 첨단 소재를 이거 다음 주 정도까지만 보고 움직임이 만약에 뭐 확실하게 위든 아래든 나타나면 더 이상 언급을 안 할 건데, 뭐 그러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뭐 공부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방향성만 딱 잡히면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지만, 이 종목을 빼고 그 다음 종목에서도 또 이런 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수익이 나고 안 나고 그런 거 둘째치고 공부 차원에서라도 사조 시푸드나 삼강 M&T나 PI 첨단 소재는 잘 좀 관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해 주식시장도 이제 이틀 남았네요. 이틀 남았는데 마무리 뭐 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내일 정도가 조금 살짝 걸리긴 하는데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올해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